안녕하세요. GPT랑 함께한 지 3일차 개발자 사광진입니다. 저는 오늘 그 리팩토리 2판 책 한번 읽어봤고요. 관련해서 짧게 한번 요약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뭐 한번 얘기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이 코젤 맥주랑 같이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걸로 진행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리팩토링 2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팩토링에 대한 원칙을 일단 설명을 했고, 그리고 뭐 목차는 한 10개 정도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정의랑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피처의 개발과 리팩토링을 함께 하지 말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리팩토링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리팩토링을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고려할 문제, 그리고 뭐 개발 프로세스, 성능 유래,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뭐 결국 종합적으로 리팩토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요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결국 리팩토링은 이제 가독성하고 유지 보수성을 이제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가 이제 빠르게 처리되거나 이제 성능에 대한 이제 뭐 이슈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도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팩토링을 통해서 이제 개선하는 사례들도 이제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좀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공감을 많이 했던 포인트인데, 이제 두 개의 모자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제 어떤 피처를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리팩토링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협업을 진행하거나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제 피처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코드가 좀 이상해서 이제 변경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실제 이제 다른 팀원분들이랑 충돌이 발생한 케이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피처를 진행하면서 리팩토링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이제 뭔가 다시 돌리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모자라고 해서 기능 추가할 때는 기능 추가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해서 작성을 하고, 그 리팩토링을 할 때는 실제 리팩토링만 한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아직 잘 지키지는 못하는데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리팩토링을 그럼 언제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책에서는 결국 당연히 이제 그 리팩토링에 코드 스멜이라고 해서 이제 뭐 중복 코드가 있다든지 함수가 길다든지 어떤 뭔가 매개변수 목록이 길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코드 스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팩토링의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 같고, 해당 부분은 아마 3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3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기능을 추가할 땐 추가만 하고 리팩토링 할 땐 리팩토링 한다라는 형태로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미리 리팩토링을 하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버그를 수정하기 전 리팩토링을 진행하면 실제로 버그 수정에 대한 어떤 더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코드를 리뷰를 한 후에 어떤 피드백에 대한 반영을 개선할 때 리팩토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 방법이라고 일단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팩토링을 이제 실제로 할 때 그 문제점도 있는데, 너무 뭐든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과하면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걸 이 프로젝트를 잘 돌아가게끔 빨리 딜리버리 하는 게 사실 개발자들의 가장 큰 롤이고, 리팩토링도 어쨌든 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리팩토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절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 과한 리팩토링을 통해서 너무 이제 어떤 딜- 저희가 하기로 한 약속한 어떤 마감 시간에 딜레이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같이 협업하는 팀원 간의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팩토링도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협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합의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실제로 리팩토링의 성능은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팩토링은 항상 느리고 항상 오래 걸리고 항상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빨리 개발 피처를 만들고 추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물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뭐 이거는 모든 제품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10년 동안 유지될 수도 있고, 뭐 한 달 만에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어쨌든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그 삶의 주기에 맞게 이제 리팩토링도 같이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리팩토링을 함으로써 실제로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 리팩토링도 이제 어떤 아이디 그 자동화 툴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아마 훨씬 더 그 협업에 대해서 시간도 더 절약하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버그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빠르게 트래킹을 해서 문제를 더 정확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GPT와 이제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내용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GPT한테 라고 작성을 하면 이제 해당 내용을 이미 얘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요. 근데 물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책을 읽어보고 같이 한번 복습할 겸 해서 이제 정리를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뭐 라고 작성을 하면 예시 코드들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가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같이 가야 돼요. 함께 이제 가는 개발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실 최고의 동료를 얻었기 때문에 저의 학습 도우미로서도 좋지만 앞으로의 이제 저희 코드의 어떤 개선안들도 같이 이제 의논해 가면서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